시험을 바꾸는 시간 시바시 국어의 이현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목동권 중고등학교 시험 문제 유형 분석입니다. 여러분 이제 8월 중순이 지나가고 8월 말이 되어갑니다. 여러분들 이번 방학은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알차게 보내셨나요? 공부는 많이 하셨나요? 방학이 끝난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빅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학기 중간고사입니다. 학교마다 시험을 치르는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보통 빠른 학교는 9월 말에서 늦은 학교는 10월 중순 그 사이에 다들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 어떻게 보셨든 과거는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한다. 이 말의 뜻은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퇴각하지 않는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죠. 따라서 지난 학교 문제 유형과 출제 경향을 분석하면서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목동권에서 굉장히 시험이 어렵기로 유명한 중학교입니다. 대부분의 목동권 학원에서 이 학교의 내신을 잡으면 대박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모군중학교입니다. 그래서 모군중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분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Let's get it! 이번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모군중학교가 어떻게 문제를 출제를 했냐면 총 34문항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34개의 객관식 문항이 조금씩 100점 차이가 났는데요. 3문항이 4점이고 26문항이 3점이고 5문항이 2점으로 100점이 매겨졌습니다. 그래서 토탈 100점 만점으로 출제가 되었고 서술형 문항은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군중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의 전반적인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의 시험은 항상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제가 이번 시험 문제를 보면서 올해도 역시 상중하 중에 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올해 모군중학교는 중간고사를 보지 않은 관계로 기말고사를 1단원, 3단원, 4단원 총 3개의 단원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서 공부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목동 지역에서 모군중학교는 시험이 어렵기로 유명한 학교인데 역시나 이번 기말고사도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매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이번 시험은 문학, 문법 파트를 가리지 않고 외부 지문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6번 문항은 학교에서 배운 의문의 특성을 대화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보는 문제로 4단락짜리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었으며 7번부터 13번 문제는 교과서에서는 김춘수의 꽃이라는 작품만 배웠는데 가 단락에서는 심미적 인식에 대한 설명문, 나 단락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김춘수의 꽃, 유한진 시인의 상처가 꽃이다, 라 단락은 정영정 시인의 나무들의 목욕, 마 단락은 기영도 시인의 엄마 걱정, 마지막으로 바 단락은 김소월의 먼 후일이라는 외부 작품이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모군중학교 시험의 특징은 보기 지문이 많고 길다는 것인데 33번과 34번은 문학 작품을 제시하고 보기와 연결지어 해석하고 근거를 찾아 해결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34번 문항의 경우는 교과서 외부 지문 한용운의 님의 침묵 전문을 싣고 보기 지문이 2가지나 되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고 국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시에 대한 이해, 독해력이 부족한 학생이라면 지문을 읽다가 문제를 끝까지 풀지도 못하고 시간이 부족한 형상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시험 볼 때 학생들이 힘들었을 것 같은 문항을 제가 예시로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모군중학교의 객관식 34번 문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를 근거로 하여 다음 시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2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예시로 문제를 이렇게 한번 보여주기는 하겠지만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은 따로 하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번 영상은 작품 해석이 주가 되는 영상이 아니라 시험지 분석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군중학교 시험이 어느 정도로 어떠한 경향을 가지고 출제가 되는지 그 스타일만 한번 보라고 문제와 선택지를 보여주고 간단한 해설 정도만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작품을 분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품 분석도 분석대로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조건이 붙었어요. 어떻게 붙었냐면 이 시를 해석은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뒤에 나와 있는 보기를 근거로 해서 시를 해석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래요. 어디에서? 보기 2에서. 그러면 일단 우리가 보기 1을 잘 봐야 되겠죠. 여기 보기 1을 보시면 한용우는 일제강점기의 시인, 승려, 독립운동가이다. 민족 대표 33인 중 불교계의 대표로 3.1 독립선언을 이끌었으며 불교를 통한 언론 교육 활동을 하였다. 옥중에서 조선 독립운동의 설을 지어 독립과 자유를 주장하였다라고 하는 한용운 시인의 생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기를 바탕으로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해석을 했을 때 어떤 것이 맞겠냐, 이것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보기 2를 보면 기역과 미음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문이 길고 보기 지문이 2개나 있어서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 실로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자세히 보면 보기 1을 근거로 보기 2에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보기 1에서는 작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작가의 삶을 바탕으로 시를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교과서 4단원에서 배우는 문학의 다양한 관점의 해석 파트에서 출제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보기 1은 어떤 관점을 얘기하는 거냐면 외제적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제적 관점 중에서 시인의 생애에 대해서 얘기하는 표현론적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표현론적 관점으로 시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이죠. 따라서 표현론적 관점으로 시를 해석한 것은 니은, 시인이 승려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님은 부처를 가리키는 거야. 이 부분을 보면 아까 보기 1에서 보면 한용운은 승려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한용운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연관 지어보면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미음을 보면 시인은 평생을 독립운동가로 살았어. 따라서 이 시인은 조국 광복에 대한 염원을 다룬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뭐라고 돼 있죠? 한용운은 보기 1에서 보면 한용운은 독립운동가이다. 독립운동가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연관을 시켜서 보면 이 미음도 역시 맞는 이야기다. 보기를 바탕으로 이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해석을 했을 때 맞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니은과 미음이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틀린 선지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요. 기역 같은 경우는 역설적 표현이라는 것은 시 속의 표현상의 특징과 관련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내재적 관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답이 되지 않고요. 이것은 경어체를 통해서 간절한 마음을 효과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어 라는 이 부분 역시 시 속의 표현상의 특징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재적 관점으로 시를 해석한 것이라서 내재적 관점으로 해석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되지 않는 거고요. 자, 리을은 이 시를 읽고 앞으로는 나에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슬프지 않고 잘 해결될 거라는 희망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 라는 것은 이 시를 읽고 교훈이나 감동 등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했기 때문에 이것은 외재적 관점은 맞지만 여기서 조금 더 함정을 판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 보기 1에 나와 있는 설명은 한용운 시인의 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외재적 관점 중에서 표현론적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리을 부분에서는 외재적 관점 중에서 효용론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학의 다양한 관점의 해석 파트는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잘 나오고 중학교 교과 과정에서 필수 문학 개념 내용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이 3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출제율은 5점 만점에 4.5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난이도는 5점 만점 중에 3.5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2학기 중간고사 내신 준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모군중학교 국어 과목 내신은 지문이 길고 외부 지문이 여러 개 복합적으로 출제되고 보기 지문이 많이 출제되어서 학생들을 정신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안이 될 만한 점은 시험에서 출제되는 외부 지문이 완전히 교과서에서 벗어나는 외부 지문은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 외부 지문은 2학년, 3학년 국어 교과서 다른 출판사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보시면 다단락에서 유한진 시인의 상처가 더 꽃이다 라는 작품은 중3 미래행 교과서, 마단락의 기영도 시인의 엄마 걱정은 중2 천재 박노 출판사에서, 마지막 바단락의 김소월 시인의 먼 후일은 중2 비상교과서에서 수록된 작품들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독해력 연습을 하고 교과서에 실린 문학 작품과 연계하여 다른 출판사의 작품들을 다양하게 함께 보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어 개념에 대한 문제가 기본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작품과 연계해서 국어 개념을 숙지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모군중학교는 문제와 지문이 길기는 하지만 제대로만 읽으면 오히려 쉽게 답이 나오는 문제들도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풀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동권 중고등학교 시험 문제 유형 분석 그 첫 번째 모군중학교 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2학기 중간고사 계획을 잘 짜서 내신 대비 준비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조떼꾸알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물러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